볼게요. 정규 수업 때 이 아저씨와 절대값 부등식 풀이하는 거 다루지 못해서 오늘 1시간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저씨 다루지 못해서 요거까지 다루고 웬만하면 다음 시간에 질문 같은 거 좀 받을 수 있게 그럼 공부할 시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마련을 할게요. 자, 일단 정규 수업 때 했던 거 조금만 짚으면서 가볼게요. 헬런이죠? 헬런의 35번 같은 거 짚으면서 가볼게요. 이거랑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3x 더하기 a가 2보다 작거나 같고 2x 더하기 a 거랑 해를 먹고 뭐하도록? 같도록이라고 되어 있어. 해를 같도록. 그러면 위에 거 정리해야 되겠죠? 3x 2-3a. 그럼 x가 작거나 같다. 3분의 2-3a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and 요 아저씨 정리하면은 x가 크다 4보다 이렇게 다 맞죠? 그러면은 부등식이 복잡하면 무조건 수직선 4가 여기 찍히고 4보다 크다가 들어가는 게 맞고, 이 아저씨는 확정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아저씨가 어떻게 찍혀야 되냐 문제. 이 아저씨 그치? 이 아저씨는 1번에 찍히면 1번이 이렇게 들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면 해를 가진다 안 가진다? 겹치는 범위가 없으니까 안 가진다. 2번에 이렇게 들어가면 딱 4에 맞게 해도 여기는 뚫렸고 여기는 막혔으니까 겹치는 게 없죠. 겹치는 게 없고, 그럼 마지막 어디에 찍혀야만? 4보다 오른쪽 동네에 있어야지만 해를 갖는 거 같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 3분의 2-3이라는 친구는 4보다 어때야 된다? 반드시 커야 된다라는 게 이야기야. 크거나 같으면 해 가져 안 가져? 안 가진다고, 그치? 안 가진다고. 아직 정수에 안 들어갔어요. 요런 식으로 풀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 넘기고 장난쳐서 A의 범위 찾으면 되죠. 같은 친구의 37번 같이 볼게요. 37번이면은 작거나 같다보다 이렇게 돼 있어. 해를 갖지 않도록이라고 돼 있다, 그죠? 해를 갖지 않도록. 그러면 이 아저씨랑 이 아저씨랑 겹치는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봅시다. 위에 거 2x가 8보다 크니까 x가 얼마보다? 4보다. 이 정도 계산은 내가 잘못되어도 괜찮고, 이 아저씨는 x가 a-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지. 겹치는 범위가 아예 존재하지 않도록이야, 그죠?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 여기 찍히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 찍혀서 이렇게 되면 아예 안 되는 거야. 겹치는 범위가 생기잖아. 그럼 해가 있는 거죠, 무조건. 그러면 얘가 사람 똑같은 위치에 찍혀서 왼쪽으로 가면 겹치는 범위가 절대 안 생기죠. 단 한 개도 안 겹치잖아. 그러면 해가 없는 거 맞아, 안 맞아? 이걸 안 썼구나. 해가 없도록. A가 A-2라는 친구가 4에 정확히 가서 찍히면 얘는 겹치는 게 아예 없으니까 해가 없는 거 맞아, 아니야? 맞다, 이렇게 잡는 거야. 라스트 4보다 어느 쪽에 가서 찍히면 왼쪽에 가서 찍혀도 겹치는 거 여전히 없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도 된다지. 오케이? 그니까 A-2라는 친구가 기본적으로 4보다 어느 쪽에 가서 찍혀야 되는데 왼쪽에 가서 찍혀야 겹치는 범위가 없으면 해가 없는 게 맞는데 4랑 정확히 같아져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끝났지. 요거만 처리하면 된다는 게 문제다. 이제 진짜로 점수에 들어갈게요. 41번 같이 볼게요. 자, 2에
2x 플러스 1에 풀어서 써 좀. 만족시키는 정수가 몇 개? 정수가 3개 이렇게 나왔어. 보면 만족시키는 정수가 몇 개 이렇게 등장하면 여러분들은 그 정수가 누구누군데를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식?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이거를 찾는 게 정수의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이 세 개가 누구 6개인지를 무조건 찾아야 된다고. 이게 누군지 몰라. 그럼 그게 누구일지로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오케이? 만족하는 정수가 3개면 그 정수 3개가 누군지를 찾을 수 있다가 첫 번째 포인트고, 만약에 정확하게 확정 지을 수 없다고 하면 그거를 누구로 하냐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눠주는 게 맞다. 오케이? 그럼 잘 들어봐. 위에 거 볼게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는 거 맞죠? 밑에 거는 x가 a 플러스 3보다 크게 나와요. 그쵸? 그러면 또 수직선 그려야죠. 또 고정된 놈은 지켜줘야죠. 그리고 정수가 있어야 되니까 해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 그러니까 a 플러스 3이 무조건 여기 지켜야 되지. 그치? 여기까지 맞아. 근데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 나왔대? 3개 나왔대. 그러면 2는 들어가 안 들어가? 2 들어가. 그 다음 누구도 들어가야 돼? 3개 되려면 1도 들어가야 되죠. 3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 1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 누구도 들어가야 돼. 0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몇 개? 3개. 여기까지 오케이? 2 들어가고 1 들어가고 0이 들어가서 3개여야 한다가 우리의 논리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기분 나빠져? 누구를 빼줘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 수학 B반에는 60점 이상을 맞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 예를 들어. 그러면 59점 친구들은 다 쳐야 되지. 다 쳐야 된단 말이야. 얘도 2랑 1이랑 0까지만 들어와야 3개가 되니까 그 뒤에 있는 친구들은 이 범위에 들어오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얼마는 1은 여기에 찍히게 되는 거지. 이거 따라. 그럼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과 0에 어디에 있어야 된다?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우리 얘기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이 끝인가요? 절대 아니죠. 한 가지 단계가 더 있습니다. 증오 판단의 단계가 나왔어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앞에서 이직거리 하면서 했던 거 떠올려봐. 내가 4보다 왼쪽에 가서 찍히니 오른쪽에 가서 찍히니만 한 게 아니지. 뭐도 했어. 4랑 같아졌을 때 다시 이 덩어리가 이 아저씨가 4에 갖다 박았을 때 주어진 조건을 해를 갖는다는 얘기를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줬죠. 그랬더니 안 하길래 등호를 안 넣은 거야. 맞지? 얘는 해가 없도록이라는 조건에 이 A-1이라는 덩어리가 이 덩어리가 여기 갖다 박으면 4가 된다고 쳤을 때 해가 없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 했기 때문에 이직거리 했지. 등호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죠? 그럼 봐봐. A 플러스 3이 0에 갖다 박으면 if 논리야 무조건.
a 플러스 3이 0이면 조건을 만족하니 물어보라고. 만약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이면 조건을 만족하니라고 물어보라고. 이걸 물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조건 판단할 수가 없다. 절대로. 자, a 플러스 3이 0이야. 그럼 a 플러스 3이 0인 세상을 그려보자고. 제발 a는 마이너스 3 이걸 얘기하지 말고, a는 마이너스 3이 이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 경계값에 해당하는 덩어리가 0에 같다 닿으면 얘가 0에 왔다고 생각해봐. 얘가 0에. 그러면은 우리의 x값 안에, x값 범위 안에 0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빵꾸니까.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몇 개가 나와 무조건? 2개가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a 플러스 3은 0이 될 수 없는 거네요라고 처리하는 거라고. 돼 여기까지? 그 다음에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이면 조건을 만족하냐고 또 한번 물어보라고. 근데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에 갖다 박아도 a 마이너스 1이 x값 범위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잖아. 돼?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이라고 쳤을 때 마이너스 1이 범위에 안 들어오잖아.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이라고 쳤을 때 x값이 될 수 있는 정수는 똑같이 0, 1, 2가 나오는 거 맞잖아. 그니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등호가 가야 되는 거. 요런 식으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 반드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실수 a 값의 범위는 요거를 조금만 정리해서 요렇게 떨어주셔야 최종적인 답이 된다는 느낌. 그게 점수의 문제 푸는 방법이다. 해법을 3개만 더 풀어볼게요. 해법으로 넘어가서. 해법에 125페이지에 78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3x랑 4-2x랑 마이너스 4x 플러스 a 나왔고 정수 x가 몇 개? 2개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잘 봐. 이 아저씨 처리하는 거죠 지금? 다시 연립부등식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제발 몇 개 끊어서 두 개 끊어서 생각하는 게 맞다. 앞에 2개, 뒤에 2개를 끊어서 생각해라. 4개가 연달아 있으면 1, 2, 2, 3, 4 이렇게 끊으라고. 무조건이야. 볼게요. 그러면 이 아저씨 간단히 해볼게요. 넘어가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 이 2개 처리해 볼게요. 2x가 이렇게 나오죠. 되지? 무슨 직선 또 그려? 수직선 또 그려. 해가 있어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잡혀줘야 되는 거 맞고 여기 안에 들어오는 애들이 x값의 범위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중에서 무슨 수가 2개? 정수가 2개 나와야 되는 거야. 정수가 2개 나오려면 상식적으로 누군지를 찾아야 된다고. 누구랑 누구야? 0이랑 1일 거 아니야. 그리고 누구는 빠져야 돼. 2는 빠져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그러면. a-4 2분의 요 아저씨는 1이랑 2의 사이에 있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다만 여기서 문제가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난다라는 거야. 또 뭐 해야 돼? if 놓고 따져야 돼. 그러면 if 얘가 1일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니, if 얘가 2일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니고, 얘가 1에 갖다 박아도 1은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근데 얘가 2에 갔다 막으면 2가 범위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기에만 분모가 붙는 게 맞죠? 대답해요, 아무들아. 여기다만 분모가 붙는 게 맞죠? 그쵸? 그래서 정리하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따라서 6부터 8까지고 최소값을 구하려고 했으면 당연히 6이라고 내가 넣으면 되겠죠. 되죠? 라스트 절대값에 대한 연습 마지막 하나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에 관련된 개요만 하고 갈게요. 부등식을 어떻게 푸냐 이거만. 절대값이라는 거는 내가 겨울방학 때도 강조했지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첫 번째는 그 절대값이 정의되었던 거리로서의 의미로 절대값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 절대값이라는 것은 계산한 결과가, 절대값을 계산한 결과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잡아야 된다고 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를 처리할 때, 이거를 실제로 계산해야 할 때는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부호를 바꿔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값의 처음 의미가 뭐라고? 거리. 그 다음에 절대값을 계산한 결과는, 이 절대값이라는 것 자체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절대값을 실제로 계산할 때는 알맹이가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부호 바꿔서 요 원리를 따라서 자빠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은 내가 아까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긴 했지만, 아니 숫자적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건 아저씨를 숫자적으로 그냥 부등식의 성질만 이용해서도 풀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절대값 부등식을 간단하게 푸는 방법과 그렇게 풀 수 없는 절대값 부등식을 어떻게 풀 거냐,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절대값 x라는 것은 어디부터의 거리야?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야. 그러니까 x라는 친구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좌변에 나타낸 거야. 다시, 절대값이라는 거의 원래 의미는 x라는 친구와 저 알맹이라는 친구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수직선을 그려보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친구들이 모조리 x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오른쪽으로도 어디밖에 못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생각해보면 0부터 2 사이에 2를 포함한 모든 수가 x가 될 수 있는 거 맞죠? 그치? 0.1이나 0.8이나 루트 2나 이런 것들, 걔네들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 모조리 x가 될 수 있을 것 같잖아. 반대로 왼쪽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도 똑같은 간격만큼 찍은 다음에 여기 포함되는 모든 x값이 우리가 원하는 x의 범위잖아. 왼쪽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의 어딘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는, x가
마이너스 2에서 이 사이일 수밖에 없네요 라고 결론 지으시는 거라고. 여기까지 되죠? 그럼 반대로 선생님 x의 절대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의미는 그러면 원점에서의 거리가 2보다 멀어져 있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쪽 원저리가 되겠네요. 또는 왼쪽에서는 요쪽 원저리가 되겠네요 라고 읽어주셔야 되는 거죠. 원점에서의 거리가 2보다 큰 친구들을 얘기해야 되니까 크거나 같은 친구들이니까. 그러면 요쪽에서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도 괜찮은 거고요. 왼쪽으로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도 괜찮을 거네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니까 또는으로 이어주시면 되네요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거 했어요. 절대값이 어떤 숫자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야기는 그 숫자 그리고 그 숫자를 부호 바꾼 거에 사입범위로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더라. 절대값이 어떤 숫자보다 크다라고 처리가 되면 그 숫자보다 그냥 알맹이가 크던가 아니면 부호 바꾼 거보다 작든가 요렇게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절대값 포함된 부등식을 풀 수 있겠네요 라는 얘기지. 뭐 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을 풀어 제낄 수가 있겠네요 라는 얘기지. 예를 들어 그러면 x라는 친구가 7보다 작다라는 걸 풀면 선생님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사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 x가 3분의 2보다 크다라고 하면 선생님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 그럼 잘 들어봐. 이렇게 써있어. 쉽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잘 봐봐. 뭐 봐보라고? 잘 봐보라고. 아니 선생님 아까 봤던 것처럼 얘를 뭘로 보면 t라는 하나의 문자로 보면 그럼 절대값 t가 5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으로 바뀌니까 그러면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3x-2가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근데 잘 들어봐. 한 번에 가면 안 돼요? 몇 번에 가자고? 한 번에. 절대값이 숫자보다 작으면 알맹이가 마이너스 5랑 5 사이에 있네요 라고 읽으면 안 되냐고. 절대값이 어떤 숫자보다 크면 마이너스 대보다 작거나 또는 개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냐고. 요거랑 요걸로 들어가면 되지 않냐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고 숫자가 있는 부등식은 오케이? 절대값이 있고 숫자가 있는 부등식은 이렇게 볼 수 있다. 작으면 사이범위, 크다 그러면 바깥범위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선생님 이것도 쉽죠? 절대값이
값이 작다 그러면 사입범위 여기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아이 선생님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0이랑 4 사이에 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양변을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처리해버리면 부동원이 바뀌어버릴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조금 더 뭐하게 적으면 작은 수부터 적는 게 이쁘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돼요? 요런 식으로 풀어서 익혀버리시면 된다. 선생님 그러면 절대값과 숫자로 되는 공식은 너무나 간단하네요. 그냥 방법만 기억해놔서 아주 일차원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절대값 밖에 뭐가 있는 케이스, 문자가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예를 들어 그럼 이거는 선생님 이거 y는 y는 붙여서 정배석 뺄까 것처럼 그래프로 해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버리는 거를 하려고 내가 이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당연히 가능해야 되지만 내가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이걸 찍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봐. 내가 절대값을 실제로 계산할 때는 알맹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갈린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값을 지금 계산해야 된다고 치고 x 플러스 1이 양수일 때와 x 플러스 1이 음수일 때로 케이스를 나눠서 처리해보자는 얘기다. 요렇게 해보자고. 그러면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x는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려면 x가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하겠네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 선생 여기는 왜 여기다가 등호를 붙이고 여기 둘 다 등호를 붙이고 여기다가 왜 한 군데만 등호를 붙였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단순히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고 여기서는 어느 쪽에 등호를 붙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어느 쪽에 등호를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중복과 누락을 모두 피하는 한쪽에만 등호를 붙이는 방향으로 범위를 세워주시면 훨씬 깔끔하죠. 특히 방정식 문제나 이런 데서 중복되는 하나의 근을 여러 번 구하는 일이 중근이 아닌 하나의 근을 여러 번 구하는 일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래요. 하여튼 등호는 한쪽에 여기 붙여도 되고 여기 붙여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오늘은 기분이 여기다 붙이고 싶은 기분. 그래서 이렇게 가자라는 얘기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바로 x 플러스 0보다 크거나 같은 세상에서는 얘가 어떻게 전환할 거야? 양수니까 부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부등식이 이렇게 생겨먹을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x가 2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 아저씨가 그랬구나.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뭐를 전제하고 풀었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전제하고 풀었잖아. 다른 말로 이 케이스에서 풀었잖아. 그러면 우리가 구한 추정적인 답 중에서 x가 2보다 크다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만 걸러줘야 돼요. 선생님 당연히 되잖아요가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애만 걸러줘야 된다고. 이 중에서 여기에 해당 안 하는 애들 내쳐야 된다고. 그러려면 당연히 얘와 얘의 겹치는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 게 맞죠. 내 말 알아들어요? 부등식이 진짜 생각해야 되는 게 엄청 많아. 부등식 들어오면서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이 다 벽에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여러 가지 방정식 담아내서도 계속해서 생각할 것을 요구했던 거야.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계속 아이디어 커리를 던져주고
계속해서 말을 내가 많이 했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볼게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무슨 부등식을 풀어야 된다고? 겹치는 범위를 못 풀어야 되니까 두 개의 연립 부등식을 풀어야 된다고. 풀면 여러분들 눈에는 당연히 x가 이보다 크다가 답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를 볼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오지 않겠어요? 부호를 바꿔놔야 돼요. 그죠? 얘는 이렇게 나오죠. 돼요? 그러면 넘기면 3x가 0보다 크다가 나오죠. 따라오나? 이거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잘 들어봐. 이 아저씨와 이 아저씨는 내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찾았는데 그 범위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만 섞어야 된다고. 다른 말로 얘와 얘, 케이스 분류했던 얘와 답으로 나온 얘 겹치는 범위를 찾아야 된다고. 있어 없어? 없다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처리하는 거는 이래도 되고 요래도 되는 거니까. 맞죠? 이래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서 알맹이가 양수여서 부등식 성립해도 되고 알맹이가 음수여서 부등식 성립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얘네들을 충격으로 뭐 한다? 합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합친다. 이거랑 없다를 합쳐버리면, 뭉뚱그려버리면 얘만 나오는 거 맞죠? 따라서 x가 2보다 크다가 여러분의 정리가 되시는. 이 얘기를 조금 더 가슴 아픈 문제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조금 더 가슴 아픈 문제가 뭐냐 하면 요거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2가 4보다 작다를 풀어볼게요. 이 아저씨는 물론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숫자적으로 한번 풀어보자고. 숫자적으로 얘를 풀어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절대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통해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데 양수, 음수가 갈리는 포인트가 0도 있고 2도 있죠. 오케이? 0도 있고 2도 있다고. 그러니까 0과 2를 기준으로 몇 개로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 3개로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떤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얘가 알맹이가 양수인 경우, 양수, 음수인 경우, 얘가 알맹이가 음수, 얘는 알맹이가 양수인 경우, 얘도 알맹이가 음수, 얘도 알맹이가 음수인 경우를 처리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얘는 2를 뺀 거니까 얘가 더 큰 거 맞죠, 알맹이가? 그럼 얘가 음수인데 얘가 양수일 수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다음과 같이 3개의 케이스로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3개의 케이스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걸 실제로 따져보시면 알겠지만 3개의 케이스는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되는구나. 0보다 작은 동네와 0에서 2 사이의 동네와 2보다 크거나 같은 동네 이렇게 3개로 분류가 됩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그래서 얘가 0 되는 거, 얘가 0 되는 거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이와 같이 분류를 할 건데 그 분류의 기준이 되는 x값이 2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x의 케이스 분류는 하나, 둘, 3가지가 되네요 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x가 0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부호를 바꿔서 쟤도 부호를 바꿔서 들어가시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범위가 된다.
그런데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계산해서 나온 범위와 케이스 분류할 때 썼던 범위를 무슨 범위 시켜줘야 된다? 겹치는 범위 시켜줘야 1번 케이스에 답이 된다고. 아니 우리가 x가 0보다 작다고 놓고 풀었는데 x에 0이나 1이나 2가 들어가라는 그런 얘기잖아 지금.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번 케이스에서 나온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입니다가 최종적인 1번 케이스에서 나온 x값의 범위여야 되는 거지. 말이 좀 길긴 한데 알아듣죠? 그 다음 두 번째 0에서 2 사이인 경우는 얘는 0보다 크니까 양수로 튀어나오는데 x가 2보다는 작으니까 얘는 음수로 튀어나오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양수로 쟤는 음수로 튀어나와서 선생님 x가 날아가는 데라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날아가면 뭐라 그랬어? 그래서 부등식이 말이 되는지를 뭐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부등식이 말이 되는지 부등식이 말이 되네요? 그러면 x값의 관계가 없이 부등식이 말이 되니까 x는 모든 실수가 다 되네요 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느 범위에서만 놓고 풀었어? 케이스 분류할 때 썼던 범위와 계산에서 나온 범위에 겹치는 범위를 따져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아저씨와 이 아저씨의 겹치는 범위는 당연히 얘가 될 거라고. 아니 제1학원 전체와 성티 수업을 듣는 학생의 겹치는 범위면 성티 수업을 듣는 학생이 될 거 아니냐고. 맞죠? 대한민국 국민과 어디로 할까? 구리 시인을 겹치는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구리 시인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런 느낌이죠? 라스트 됐죠? 여기까지 라스트 x가 이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아저씨도 양수 이 알맹이도 양수가 될 거니까 범위가 x가 절대값을 튀어나오기를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잡아지지 않을까라는 느낌이죠.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나올 것이고 라스트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 이 세 개 친구를 모조리 무슨 쳐? 합쳐가 마지막 단계다. 그러면 잘 들어봐. 마이너스 1에서부터 스르르 0 전까지 0부터 쭈르르 2 전까지 2부터 쭈르르 3까지 그럼 잘 봐. 마이너스 1부터 빠지는 수 없이 3까지 모조리 센 거 맞죠? 다시 이 세 개의 범위를 합체할 건데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 빠져 안 빠져? 안 빠지잖아. 2 빠져 안 빠져? 안 빠지잖아. 그쵸? 이 주변에서 빠지는 숫자 없잖아. 이 0 주변에서 빠지는 숫자 없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범위 안에 잘 이렇게 잘 들어가 있잖아. 안에 쏙. 그러니까 빠지는 숫자가 없이 이렇게 쭉 합쳐지겠죠. 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는 좌변함수에 대해서 계속 탐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좌변함수가 x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이거 그래프 그리고 y는 4와 그 중에서 얘가 더 큰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저씨는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그렸고요. x가 0과 2 사이일 때는 날라가고 2라는 가로선을 그렸고요. x가 2보다 클 때는 2x 마이너스 2라는 함수를 그렸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이 아저씨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이렇게 내려오다가 y값이 계속 2가 나오다가 요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인 거고 y는 4는 여기 y 잡고가 여기 y값이 2잖아, 그렇죠? 요렇게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 여기 만나는 점이 3 이렇게 돼서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y는 4가 위에 있는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구나. 그래프로 따져도 할 수 있고 숫자로 따져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느낌입니다. 어느 게 더 빠른지는 여러분들 각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런데 항상 얘기하듯이 내 수업을 들은 여러분들은 둘 모두를 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둘 모두를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